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공부를 할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자질, 또 자원봉사가 뭔지 그 개념 살펴보고요. 자원봉사 활동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보고, 또 자원봉사 활동은 굉장히 다양한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먼저 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과 좀 관련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떤 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인 봉사활동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어떠한 봉사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유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봉사활동을 할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는 어떠한 그 다양한 상황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과 또 노인과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또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굴까요? 아시겠어요? 이분은 정말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서 많이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었던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그 아름다운, 젊은 시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정말 더 아름답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정말 천사다라는 그런 호칭까지 받은 것은 정말 이후에 젊은 시절의 여배우보다는 그 나이가 들어서의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뭐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분쟁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오드리 헵번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요, 그 오드리 헵번이 사망하기 전에 아들에게 준 그런 글이 있어요. 바로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그런 글인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기 뭐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두 손이 필요하냐, 양손이 필요하냐. 그것은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해서 돕는 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쓰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라는 글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이런 그 글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오드리 헵번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지미 카터,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사실 현직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퇴임 후에 훨씬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말 뭐 그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지만, 굉장히 자원봉사 활동에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집짓기 운동, 그런 헤비타트 운동에 아주 헌신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지미 카터의 그런 그 적극적인 정말 왕성한 봉사 활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이다. 이런 평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즉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지미 카터처럼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는 않죠. 자, 보시면은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정말 산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웃들이 자신의 시간과 또 노력, 뭐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우리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자원봉사 활동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원봉사 활동 하면요,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은 내가 좋은 뜻만 가지면 정말 자원봉사 활동을 충분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죠. 자원봉사는 좋은 뜻만 가지고는 할 수가 물론 뭐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잘된 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은 뜻을 갖고 어떤 그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를 준다든지 또 오히려 불편을 줬다든지 부담을 줬다든지 그런 경우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물며 자원봉사 활동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시간과 노력, 재능 이걸 남에게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원봉사 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그 봉사를 받는 봉사 대상자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기관에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뜻을 남을 돕고자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누구든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뜻만 가지고 누구나 다 자원봉사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내가 뭐 좋은 뜻을 가졌으니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 의미, 내가 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봉사활동을 할 때 그 봉사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 대상자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내가 하는 봉사활동이 결국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즉 봉사활동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실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본인도 성장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자원봉사 활동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하는데 이 자원봉사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 자원봉사는 영어로는 볼런티어리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라틴어에서 자유의지라는 뜻을 가진 그런 언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원봉사가 굉장히 자발성, 자유의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원봉사는요, 자원봉사 활동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는요,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라든지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자발적으로 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 활동은 아까 그 단어가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타성, 자발성, 무보수성, 자아실현성, 조직성, 교육성, 지속성, 복지성, 민주성, 개척성, 공공성,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건 다 검토하기는 어렵고요. 아주 중요하게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으로 언급되는 5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타적인 정신에 근거를 한 이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은요, 어떤 내가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수나 대가 등 물질적인 그런 보상을 받지 않는 무보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대부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그런 활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원봉사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주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 활동이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가 대부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자원봉사 활동은 국가사회적으로,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에게, 또 자원봉사라는 그 봉사자 개인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져다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거는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서 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이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민간의 그런 참여를 통해서 정부 지출의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통합감을 향상시킬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하는 공동체 의식, 연대감, 소속감, 결속감 이런 것을 높여주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원봉사 활동은요, 보통은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데도 굉장히 기여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어떤 가치가 있냐면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업무를 굉장히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업무가 항상 더 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보다 어떤 그 업무의 질적인 그런 그 향상도 기할 수 있고요. 어떤 특정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라든지 서비스 대상자에게 더욱더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시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새롭게 시도를 해보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 기관에게 주는 그런 가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원봉사 활동은 봉사자 자신에게는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요, 정말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거에 굉장히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걸 통해서 새롭게 그런 일을 해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책임감, 자신감도 향상이 되는 그런 인성이 함양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 기술도 향상되고요. 또 사회적 연대감이라든지 리더십 같은 것들이 향상이 돼서 사회성도 증진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많은 봉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이런 정신적인 어떤 건강에 도움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참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더 행복하다. 그리고 오히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도움을 오히려 더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원봉사활동은 그 봉사자 개인의 어떤 행복감, 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자원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한 사람들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2.5배나 사망률이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은 국가 사회적으로 또 뭐 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에게 또 자원봉사자 개인에게 굉장히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태도라든지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을 내가 잘 해야 되겠다 한다면 뭐 요즘에 이런 자원봉사활동이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 라고 해서 그냥 남들 쫓아서 하기보다는요, 정말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또 요즘에 어떤 그 사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내가 관심이 생기는 그런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봉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봉사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봉사를 하는 목적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말 강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에게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은 굉장히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약속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봉사활동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많이 돕고 싶지만 우리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좀 냉철하게 정해야지 무리스럽게 너무 정하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봉사 대상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정보 같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그 사생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봉사하는데 얘가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만약에 됐다. 그럴 경우에 그 봉사 대상자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위해서 가난한 그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그 학생이 아동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원봉사 도움도 받지만 뭐 후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제 아동은 창피하게 생각한다든지 남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 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저 아동은 뭐 후원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아동에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봉사활동을 할 때 봉사자는 수용적이고 비심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TV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그 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가 필요한 그런 대상들을 보면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TV는요, 좀 극단적인 사례들을 찾아서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봉사 대상자 집에 갔는데 집이 뭐 TV도 있고 냉장고도 제대로 있고 이러면 왜 이런 집에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 상황이라든지 봉사 대상자의 상황은 우리가 간단하게 한 면만 보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고 우리는 비심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로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봉사자들 중에 이제 나이가 꽤 많고 이러신 분들은 왜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 가면은 대부분의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그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봉사자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네가 뭐 제대로 알겠냐, 나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라는 그러한 태도, 약간 자만하는 태도,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데 내가 내 시간을 낸다는데 그런 그 약간 자만하는 그런 태도들은 정말 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내가 더 봉사활동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내가 이걸 제대로 했는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더 나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원봉사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절차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그 자원봉사자에 따라서 또 그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은 먼저 자원봉사를 신청한 후에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에 배치되고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또 봉사활동을 평가하고 실적을 인증받는 이런 절차로 하게 되는데요. 가장 처음에 내가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떤 봉사활동을 원하는지 또 실제 내 주변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이제 특정 기관을 선정해서 신청을 한 후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제 봉사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교육들을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오자마자 무조건 바로 그 봉사활동에 배치하기보다는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제 기관에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배치가 되면 봉사자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 내가 정말 제대로 봉사활동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후에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그리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봉사활동을 신청을 할 때 정말 제가 아까 굉장히 다양한 봉사활동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 하면은 과연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봉사활동이 있는지도 함께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 사회복지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사회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사회복지 시설이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여기만 봐도 뭐 굉장히 빽빽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대별을 해 놨어요. 이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말 그대로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자가 직접 그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 생활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시설이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이렇게 각각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대상자별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있고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이 있고요. 또 보시면 한부모자 복지시설. 그러니까 요새는 굉장히 뭐 미혼모라든지 아니면 이혼 후나 사별 후에 직접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한부모 가정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부모를 위한 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성매매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이 있고요. 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이 있고 가정폭력 그 보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뭐 기타 시설에서 하나로 묶었는데 보면은 특히 이용 시설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이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에 자활센터가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세히는 살펴볼 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또 노인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하는 거, 여성복지시설에서 하는 거,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특수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봉사활동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또 공통적인 그러한 유사한 그 봉사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니까 학습지도라든지 그 캠프 같은 거 이런 봉사활동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목욕 보조를 한다든지 물리치료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또 굉장히 그 장애 유형별로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에서는 주로 이제 상담이라든지 교육봉사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사회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또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전에 다양한 봉사활동의 어떤 유형들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인 그 봉사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동과 또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대상별로 어떤 봉사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봉사활동을 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동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제가 직접적 자원봉사, 간접적 자원봉사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직접적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간접적 자원봉사라고 하는 거는 그 기관, 사회복지 기관들 거기서 업무 보조를 한다든지 행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간접적인 자원봉사,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아동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는요, 아무래도 아동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아동의 그 문제 행동이라든지 학교에서 부정을 한다든지 그런 상담 봉사활동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멘토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멘토가 돼서 정서적으로 지도해주는, 결연을 하는 이런 봉사활동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동들이니까 교육적인 그런 봉사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이들 캠프라든지 레크레이션 지도 같은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으로는 뭐 역사 탐방을 한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호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방과 후에 아동 보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아주 영유아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문해서 아주 어린 영유아들을 직접 돌보는 그런 봉사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 지원으로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결식 아동들에게 뭐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배달을 해준다든지 그 가정을 방문해서 환경미화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적인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봉사활동 우리가 간접적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봉사활동을 하는 그 기관에는 굉장히 다양한 행정 업무를 하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업무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아동의 경우에는요. 아동에게 유해한 그런 환경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유해 환경을 조사하고 감시한다든지 위험한 그런 장소 조사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간접적인 봉사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복지시설에서 굉장히 아동들을 위해서 뭐 바자회라든지 또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 행사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아동학대 뭐 예방 캠페인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활동에 참여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아동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어떤 점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할까요? 정말 이런 사항을 잘 숙지를 해야지,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좋은 뜻이 정말 그 뜻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아이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인데, 이제 자원봉사자 중에는 아유 네가 어린애가 뭘 아느냐 내 말대로 해라 어른이 이렇게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자원봉사자들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동정어린 눈으로 보거나 호기심의 눈으로 본다든지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특히 어른들의 경우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쯔쯔쯔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네 부모는 어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개인적인 그 생활을 이렇게 캐묻고 그러는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되니까요. 그리고 대상아동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요,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아이의 그 생각이라든지 심리적인 상태 이런 거 잘 관찰을 하고요. 그 아이의 주변 환경도 잘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안 됐으니까 내가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뭐 사주겠다, 우리 뭐 놀이공원 갈까, 뭐 이런 얘기를 잔뜩 즉흥적으로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그럴 때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한 약속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약속을 했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동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들이 생각하는 거, 아동들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야지 그 아동에게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살펴볼까요? 최근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100세 시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00세까지 산다 하면 쩡쩡하게 그렇게 살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연령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아프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이 참 많게 됩니다. 그것이 자원봉사 활동과 이게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앞으로 점점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노인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그 노인들은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그 연령층, 60대 다르고 70대 다르고 80대 다르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유형을 생각해 보면요.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노인들 또는 아니면 지역에서 이제 가족과 있지만 굉장히 몸이 불편한 그런 노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이나 부양자에게 뭐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간병 봉사를 한다든지 도시락이나 그런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는요, 뭐 우리가 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간호나 재활 서비스 같은 거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복지 시설에서 각종 뭐 행사를 돕는다든지 뭐 차량 운행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제시한 것처럼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와 예의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존중을 해야 되죠. 근데 특히 노인분들, 어르신들은 저희가 더 특별히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봉사자가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노인들은 다 애들 같아.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것과 예의 없게 버릇 없이 대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복장 같은 것도 검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년기가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분들의 어떤 행동, 심리적인 거 이해를 하려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할 때도 노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을 해서 가능한 한 노인과 같이 의논을 하고요. 또 봉사활동을 할 때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 정말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면은 노인분들은 정말 자존심이 강한데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막 할머니 집에 방문했는데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 지저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냄새가 나요? 뭐 이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할머니가 아직도 그 냉장고에 있을 때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 버려야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준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너무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거나 어려운 용어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속도를 좀 느리게 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대화 시에 좀 우리가 예의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여기에는 뭐 간단하게 직접적 자원봉사, 간접적 자원봉사 이렇게 나누었지만 사실 장애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장애인은 어린 아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장애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봉사활동에는 뭐 상담이라든지 심리적인 지지를 한다든지 교육 지원을 한다든지 특히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다. 그럴 경우에 이동훈련 보조 같은 걸 한다든지 또 외출동행을 한다든지 수화 통역을 한다는 그런 봉사활동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려운 그 가정에 장애인에 방문해서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 이용하는 거 그런 거 돕는다든지 또 뭐 취업하고 싶을 경우에 직업 상담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는요, 뭐 다른 아동이나 뭐 노인과 마찬가지로 그 봉사활동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간접적인 거에는 업무 보조를 하는 행정 업무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 전산화라든지 녹음서를 제작하는 이런 봉사활동 같은 것이 좀 특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뭐 캠프 같은 거 이런 것에 참여해서 캠페인에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봉사활동을 정말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애인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지체장애인이 갖는 특성, 또 발달장애인이 갖는 특성, 여러 그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은 다 똑같다. 절대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장애인의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는 개별화를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에 대한 약속은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인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귀머거리라든지 뭐 소경이라든지 장님이라든지 이런 용어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냥 뭔가 내가 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서서 섣불리 도움을 주기보다는 정말 요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이런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라는 다소 좀 거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데요.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타인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참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타인을 위해서는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자원봉사 활동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라는 다소 거창한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타인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런 그 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는데요. 우리가 물론 정말 온전하게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내 자신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